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진료 현장에서 무기력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무기력한 분들에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기력이 너무 싫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무기력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가 많고요. 이런 무기력 때문에 자신의 일을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해야 될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볼 때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사실 무기력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 역시도 무기력할 때가 있었고 이 무기력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고 허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무기력이 싫고 이것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2025년도에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공감해 주고 응원을 해 줬고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무기력한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무기력한 환자분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사실 이제 무기력을 하나의 증상으로 보지가 않고 자신이 부족함, 자신의 게으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가 이 무기력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를 했었어요. 그건 너가 게을러서 그렇다. 너가 의지가 약하다. 여러분 살면서 이제 의지가 약하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가요? 저 역시도 그런 사회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 안 되고 힘들면은 그것이 이런 사회의 문제라든지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한국 사회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기력한 분들을 볼 때 이것은 이 너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 본인들 자체도 이런 무기력감을 경험하시는 분들 자체도 이것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무기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해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무기력을 자신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의 마음속에 이것이 인제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도움이 되실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을 이겨내는 첫 시작은 바로 이 무기력을 단지 게으름의 문제, 의지의 문제로 치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이 무기력이라는 것이 다른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이 무기력 극복의 첫 번째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무기력은 단숨에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떤 영화라든지 소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것에서는 어떤가요? 주인공이 무기력해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그게 해결이 되어요. 무기력했던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이 무기력을 극복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서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나의 무기력 또한 한순간에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절대 무기력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를 않아요. 무기력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좋아졌다라는 분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에는 이 무기력이라는 게 서서히 좋아지게 되어요.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아지게 되면서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지는 것을 사실 지루하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원래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현실과 생각의 차이로부터 이 무기력의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많은 분들이 한순간에 이 무기력을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것저것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 비타민제를 먹어보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는데 당연히 이게 한순간에 극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기력해지게 되어요.
결국 이렇게 한순간에 이 무기력이 극복이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 환상 이런 것들을 깨지 않으면은 사실 무기력을 극복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서서히 좋아질 거라는 현실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찬찬히 기다리면서 쌓아갈 때 이 무기력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기력은 절대 영화처럼 소설처럼 확 좋아지지가 않는다. 천천히 천천히 변하고 지루하게 좋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있다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나게 되어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두려워해요. 왜냐면은 내가 무기력하다고 하면은 이것을 자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게으름의 문제, 의지의 문제로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환자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태도를 많이 접하고 진료실을 찾게 되어요. 왜냐면 특히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너의 문제다. 너가 이겨내야 된다. 너가 극복을 해야 된다. 생각을 바꿔. 힘을 좀 내."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문제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을 아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편하고 해결책에 가까워지게 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제 병원에만 오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당연히. 한순간에 좋아지지가 않죠. 치료를 하고 약을 먹어도 무기력이 한순간에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실망을 해요. '이게 좋아지지 않네. 병원 진료해 봤자 효과가 없구나.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나는 이 무기력을 평생 이겨낼 수가 없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치료조차 그만두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할지언정 이게 지속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무기력을 극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무기력을 이겨내는 데는 이 무기력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는 거,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이제 2024년도에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인제 제가 첫 번째 책을 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한 만큼 기대만큼 사실 잘 팔리거나 읽히지가 않았어요. 너무나도 실망을 했죠. 좀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좀 좌절스럽고 우울하고 좀 무기력했어요. 그때 무기력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내가 의지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드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정신과 의사이지만 게으른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환자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더 그러겠죠. 저 같은 경우에 인제 이런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시도를 했는데, 참 이런 것들이 극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 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서서히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다가 사실 인제 작년 말, 올해 정도 되니까 인제 좀 내가 기력이 살아나서 좀 살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무기력이라는 것이. 한번 찾아오면은 굉장히 길게 지속되는 것이 이런 무기력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든지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이 무기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무기력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무기력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분들께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무기력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말,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속이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면은 힘이 생긴다. 이거 하면 좋아진다. 이거 하면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오히려 무기력을 악화만 시켜요.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잘못된 중독들이에요. 무기력한 분들이 어떤 물질에 중독이 되는 순간 일시적으로 무기력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실 이제 담배, 술 이런 것들인데, 사실 술, 담배는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높이게 되어요. 이렇게 도파민이 높아지면은 기력이 올라가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각성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내 무기력 증상이 좋아지는 걸 경험을 해요. 이렇게 쉽게 좋아지는 거를 경험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야. 이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절대 무기력을 좋아지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어지고 더 악화되게 만들고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되게 되는 거죠. 또 요새는 스마트폰 중독도 굉장히 많아요. 무기력하고 힘들 때 그나마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뭐 유튜브 자극적인 영상, 쇼츠, 릴스 이런 거를 볼 때면은 그나마 좀 정신이 깨어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조금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기력이 남을 느끼고 무기력이 벗어남을 느끼다 보면은 자꾸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도 모르게 막 계속 이런저런 영상, 자극적인 걸 찾고 있는 자신을 보진 않았나요? 그 순간 무기력이 좀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않았는가요? 이것이 바로 함정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쉽게 좋아지는 것들은 다 오히려 무기력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악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기력한 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이런 중독을 조심을 해야 돼요. 정말 쉽게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의 무기력을 쉽게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중독 대상일 수가 있다.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처음에는 뭐 무기력이라든지 우울로 시작을 했다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독 문제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고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은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 드릴게요. 치매 환자분이에요. 이 치매 환자분이 사실 이제 알코올성 치매예요. "언제부터 술을 마셨냐?" 여쭤보니까 이분이 일을 하는데 너무 무기력하더래요. 그런데 술을 마실 때 그나마 그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술 마시고 일하고 그리고 또 술 마시면 또 기운이 나니까 일 끝나고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술에 의존이 되고 술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이런 어떤 물질이나 중독 물질, 대상 중독 행위들은 일시적으로 무기력감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기력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 중독 꼭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 무기력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런 무기력이라는 본인의 의지의 문제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무기력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갑자기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속임수, 중독일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알고 기억하는 것이 극복의 시작이라는 거, 치료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좀 더 이제 무기력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룰 예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이 좋아질 수가 있는지, 효과적인 방법들, 그리고 이 무기력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들, 다양한 원인들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기력하신 분이라든지 이 무기력을 잘 극복하고 싶다, 무기력한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제 채널의 이야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더 준비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들, 도움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종빈이었습니다.